환자분이 주로 호소한 안 좋았던 점은 나는 조금 인상이 졸려 보인다. 또 한 가지는 이마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마에 주름이 많이 생긴다. 이 점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가 1번 사항이었고요. 수술 경험은 맨 처음에 이제 매몰로 하셨다가 몇 달 안 가서 풀렸다고 합니다. 한쪽은 이미 풀려 있고 나머지 한쪽은 풀리진 않았는데 조금 흐릿한 쌍꺼풀이 좀 묻혀 들어가는 느낌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부가적으로 맨 처음 눈 수술을 하실 때 앞트임도 이제 같이 하셨는데 아직도 보면 이제 몽고주름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앞부분이 좀 답답해 보이기 때문에 앞트임을 좀 추가적으로 하고 싶어 하셨고요. 두 번째 사항은 콧대가 너무 낮기 때문에 안경을 써도 자꾸 흘러내린다. 사진을 찍어도 너무 밋밋하고 좀 안 좋게 나오는 것 같다. 이 점에 대해서 두 가지를 꼭 교정을 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던 환자분이고요. 또한 좀 추가적으로 옆면에서 봤을 때 턱 라인이 좀 뚜렷하지 않고 턱 밑에 이런 부분들이 좀 두둑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흡입을 통해서 개선을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수술은 일단 눈에 대해서는 절개를 통해서 눈매 교정술과 쌍꺼풀 높이를 조절을 계획을 하였고요. 일단 눈 뜨는 힘을 좀 조절해서 이마 쓰는 것도 교정을 하고 눈도 또렷하게 만드는 걸 계획을 하였습니다. 또한 앞쪽에는 과하게 앞트임이 더 될 경우에는 안쪽에 눈공이 좀 심하게 보일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몽고주름 남은 거에 대해서만 살짝 개선을 할 수 있는 앞트임을 계획을 하였고요. 코에 대해서는 너무 화려한 코는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코끝은 비중격 연고를 이용해서 코끝 연장을 계획을 하였고요. 위쪽으로는 살짝 매부리가 있기 때문에 매부리뼈는 다듬으면서 위쪽에 실리콘 보형 삽입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또한 옆쪽 턱 라인을 위해서 지방 흡입을 같이 계획을 하였습니다. 자, 다음은 수술 후 다음날 사진이 될 텐데요. 일단 눈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술을 했기 때문에 실밥들이 보이겠죠? 실밥이 보이고 붓기들이 상당히 진행을 합니다. 다음날도 그렇지만 다다음날까지도 붓기가 좀 올라오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시기쯤에는 저희가 이제 아이스팩을 대는 거를 권장을 해드리고요. 특히 환자분들이 하실 거는 주무실 때는 당연히 누워 계셔야겠지만 낮 시간, 일과 시간에는 너무 누워만 계시지 마시고 앉아있거나 좀 돌아다니는 거를 권장을 하는 시기가 되겠고요. 눈에서 특히 이제 붓기도 있지만 눈에 이제 결막 부종이라고 그러죠. 이런 결막이 부어오르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특별히 이제 염증이 생기거나 이래서 생기는 건 아니고요. 전반적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생길 수도 있는 단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결막 부종은 나중에 실밥을 뽑아야 자극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좀 가라앉는 거를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동안은 저희가 저만액 처방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거를 잘 넣으시면서 지내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코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코의 모양이 잘 유지되도록 부목이라는 걸 대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아직 결과는 확인을 할 수가 없겠지만 이런 부목이 잘 유지가 돼야 결과가 잘 나올 수가 있을 거고요. 또한 환자분은 얼굴에 이제 지방 흡입을 받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이제 붓기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눈, 코 수술만 하는 경우에는 얼굴 아래쪽까지 붓기가 내려오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10일이 경과된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10일째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보시다시피 이제 얼굴 안면부에 실밥이라든지 부목 같은 게 다 완벽하게 제거되는 날이 열흘째가 됩니다. 일단 이렇게 제거가 된 다음에는 어느 정도 보시다시피 눈 쪽에 이제 멍도 살짝 남아있고 결막 부종도 남아있고 붓기도 조금 남아있지만 일단 있는 것들이 다 제거가 됐기 때문에 한결 좀 깔끔해졌고요. 일단 이 시기부터는 또 세안이 가능합니다. 메이크업도 가능할 거고요. 따라서 조금 이제 붓기나 멍을 좀 감출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속을 잡고 생활하는 게 가능한 시기가 10일째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자분을 보시게 되면 일단 눈매 교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벌써 눈동자가 좀 또렷하게 보이고 선명해진 거를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아직 열흘째이기 때문에 생겼던 결막 부종이 가라앉은 게 완벽하지는 않고 붓기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든 쌍꺼풀보다는 조금 통통하고 어색한 느낌이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코 같은 경우에는 붓기나 멍이 아직 좀 남아있지만 이미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선명하고 오똑한 느낌이 살아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지방 흡입은 붓기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10일째에 얇아졌다 이런 느낌까지는 느끼실 수가 없고요. 특히 아래쪽 이제 지방 흡입은 빨라야 한 달, 좀 오래 가는 분은 2-3개월이 지나야 효과를 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보여드릴 사진은 3개월째 사진이 될 텐데요. 이 사진은 환자분이 직접 오신 건 아니고 찍어서 보내주신 사진으로 비교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수술 전 사진과 비교를 해보면 일단 첫 번째는 환자분이 제일 컴플렉스라고 생각하셨던 졸려 보이는 느낌, 이마를 쓰는 습관이 있다. 여기에 대한 거를 살펴보면 눈매 교정과 쌍꺼풀이 들어갔기 때문에 눈이 일단은 훨씬 또렷해 보이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쌍꺼풀이 예전에 한쪽이 풀려 있고 한쪽이 좀 덜 보이던 게 선명한 쌍꺼풀로
바뀐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환자분은 눈매 교정만 진행을 한 것이 아니라 앞트임, 뒤밑트임을 같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앞쪽에 있던 뭉툭한 몽고주름이 좀 더 샤프하게 빠진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뒷꼬리는 이렇게 이제 올라가 있어서 좀 막힌 느낌이었던 걸 아래쪽으로 내려줘서 전반적으로 앞쪽과 뒤쪽이 조금 더 평행에 가까워져서 이 부분도 눈을 또렷하게 만드는데 한 몫을 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환자분은 두 번째 컴플렉스였던 낮은 콧대, 여기에 대한 거는 보형물과 비중격 연고를 이용해서 콧대가 전반적으로 날렵해지고 선명하게 자리를 잡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처음에 얼굴이 전혀 큰 편이 아니신데 콧대가 낮고 밋밋하기 때문에 조금 더 넓어 보이는 비율이었던 게 가운데 중심이 되는 콧대의 선명함이 생김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비율이 조금 더 갸름해진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아래쪽 부위는 지방 흡입을 통해서 조금 더 갸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시너지를 일으켜서 얼굴 전체적으로 비율이 더 갸름한 느낌이 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사진은 수술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환자분이 굉장히 이제 만족스럽다고 부인의 이제 사진을 보내오신 경우인데요. 사진에서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환자분이 뭐 만족스러워서 그러시겠죠? 얼굴에 자신감이 생긴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계획한 대로 좀 또렷한 느낌, 선명한 느낌이 많이 부각이 된 거를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뭐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눈의 크기, 코의 선명 이런 거 너무 중요할 텐데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었으면 좋겠고요. 환자분처럼 눈이 절대 작지 않은 분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눈이 쌍꺼풀이 풀려 있다든지 눈뜨림이 살짝 약한 것 때문에 졸려 보이고 선명함이 없어 보이고 또한 얼굴이 큰 게 아닌데 눈이 이렇게 이제 피부가 떨어져 있고 콧대가 낮은 것 때문에 오히려 전체적인 비율이 조금 넓어 보이는 느낌도 이런 눈 수술, 코 수술을 통해서 전체적인 얼굴 비율까지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걸 확인하는 사진일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생각할 때 본인 판단하에 생각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얼굴과 조화를 이루는 눈 크기, 눈에 필요한 수술, 또는 코의 높이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도 조금 컴플렉스가 된다든지 신경 쓰이는 부위가 있다 그러면 꼭 병원을 내원하셔서 전문의와 상의하에 계획을 잘 짠다 그러면 이처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걸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